네, 반갑습니다. 겐수분들 식민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 앞으로 이 종목 10배는 상승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식민 채널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3만 7천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14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소련 국기와 그 다음에 미국의 국기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냉전을 뜻하는 그런 이제 그림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좀 거치면서 이제 패권 경쟁이 좀 치열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망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가져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과거의 얘기고요. 현재는 지금 중국이 새롭게 떠오르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로 급성장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몽과 시진핑이 이 권력을 잡으면서 패권에 도전을 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세계의 공장에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을 꿈꾸고 있는 그런 이제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을 받는 그런 이제 세계 공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새롭게 글로벌 리더로 도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중국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하고 있는 부분 계속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자, 미국은 지금 패권을 쥐고 있죠. 그래가지고 패권의 이동에 대한 미국의 경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중국은 자국 중심의 성장에 대한 야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 가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관계 맞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지켜야 되는 미국과 그 패권을 차지해야 되는 중국의 그런 이제 경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권 경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개의 국가가 어떻게 본인들만의 캐릭터를 살려서 패권을 장악할 것이냐. 이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이벤트 또는 노이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한테도 엄청난 기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미 뭐 전쟁 중이라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뭐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그렇게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군사력을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이미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뭐 기술 전쟁, 경제 전쟁, 군사 전쟁, 외교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뭐 5가지 정도로 해서 이렇게 큰 틀로 해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기술 전쟁 같은 경우에도 5G나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좀 패권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5G 1위 없이 화웨이를 싹 다 철수시키고 그리고 반도체 주요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중국이 절대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이게 제한을 걸고 규제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 기술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미국이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중국으로 수많은 기술들이 좀 유출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경제 전쟁이야 뭐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관세를 때린다고 하고 중국에는 60% 관세를 때린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내수를 강화시키면서 우리가 이제 자급자족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우리 아시아 안에 있는 그 나라들과 협력을 강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전략을 잡고 있습니다. 기존의 바닷길을 통한 그런 자유무역을 통한 그런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대륙끼리 붙어있는 나라들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면서 살아남자라는 것이 이제 중국의 그런 이제 전략이죠. 네, 그래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패거리 싸움이죠. 네, 해양 패권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나라들을 그런 나라 패거리들을 그 다음에 대륙 안에 있는 그런 나라들과의 이게 패거리
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편가르기가 또 다시 또 시작되는, 과거의 이제 냉전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군사 전쟁입니다. 군사 전쟁 같은 경우에도 남중국해 군사 긴장감과 그다음에 대만의 이 지향적 중요성,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뭐 중국이 계속적으로 뭐 대만을 뭐 침공하네 마네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 뭐 외교 전쟁을 해가지고 뭐 미국의 민주주의 영합과 그다음에 중국의 1대1로 전략,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또 1대1로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부터 그 유럽까지 그 대륙의 그 같은 편들을 많이 만들겠다. 그쪽으로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중국의 1대1로 전략이죠. 그럼 이제 그 구간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중국의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가지고 많은 국가들이 이 중국에 귀속될 확률이 크겠죠. 그럼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포만 안 쏠 뿐이지 지금 굉장히 큰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 패권 경쟁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과 미래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싸움이 바로 미중 갈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2017년, 2018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이미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쟁을 전략을 짜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의 이 경제 패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여러분들 뭐 중국 최근에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대부분 이제 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물건을 산다고 치면 웬만하면 이제 현금 안 받아요. 다 이렇게 디지털 위안화라고 해가지고 뭐 알리페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QR코드로. 심지어는 길거리의 거지들조차 돈을 이렇게 국어를 할 때 이렇게 QR코드를 놓고 국어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럼 이제 돈을 주는 사람이 거기다 QR코드에다 딱 대고 디지털 위안화를 이렇게 딱 주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이죠. 거지들이 이제는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돈으로 구걸하는 게 아니라 QR코드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돈을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달러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달러가 미국의 패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축 통화로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달러의 이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디지털 위안화가 이제 상용화 완전히 거의 다 됐어요. 제가 봤을 때 한 98%, 길거리에 거지들까지 쓸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98%는 상용화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달러화가 이미 중국에서는 거의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또 미국이랑 러시아 또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도 지금 탈달러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없어요. 러시아는 에너지가 있죠. 이 두 개의 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뭐 디지털 위안화라든지 뭐 디지털 통화로 이 두 개 나라만 이렇게 미국의 달러 패권에 벗어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패권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지털 위안화가 이를 더욱 촉진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의 전략적 야망을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글로벌 통합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선하더라고요, 이 디지털 위안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 중동의 유럽의 이런 나라들이, 특히 중국 자본이 묻은 그런 나라들은 다 이렇게 CBDC라고 하죠. 이쪽으로 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BDC가 이렇게 상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경제적으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독립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국이랑 러시아랑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여기 뭐 중동도 그렇죠. 뭐 인도 제외하고 중동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도 그렇고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이 패권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이 두 개 나라가 이렇게 합쳐지면. 왜냐하면 요 인구만 거의 뭐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유럽.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 일대일로라고 해가지고 이 일대일로가 여기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지역에는 대부분 중국의 돈들이 많이 묻어 있단 말이죠.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 유럽이나 이런 데 보시면 유럽이나 이런 성당들도 다 중국 자본에 넘어가가지고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 패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대륙에서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이 러시아와 중국이 이 친해지는 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지금 친해지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요. 러시아 핵무기 많죠. 그 다음에 중국도 핵무기 많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뭐 중국 그 다음에 이란 이란이랑 이렇게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맹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할 때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미국이 무기만 지원을 해줬지 같이 싸워주진 않았잖아.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같이 싸워주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핵전쟁 한번 할까? 이러면 미국도 골치 아프단 말이죠. 아무리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핵 갈기면 그럼 서로 그냥 다 그냥 동기어진 하는 거예요. 그냥 둘 다 작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두 개의 나라가 굉장히 합쳐지는 게 이제 껄끄러운데 그게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러시아의 2인자 메드베데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으로 방문해가지고 이 푸틴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불과 이제 12월 11일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또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흐름. 이런 흐름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러시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중국이 소비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를 하면서 이제 내수를 키우는 그런 이제 상황.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 중앙아시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중국 자본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할 때 대부분 그 나라에 돈을 빌려줘가지고 만약에 카자흐스탄을 개발한다고 하면 카자흐스탄 돈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돈을 빌려줘가지고 얘네들이 개발합니다. 근데 얘네들 개발을 했는데 돈을 못 갚는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중국 땅 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간에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 땅덩어리를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1대1로라고 해가지고 이런 나라들을 개발한다는 명분 하에 돈을 빌려주고 나서 땅을 다 뺏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 돈을 정부에서 못 갚으면서 중국한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이 이 패권을 이 확장시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미국이랑 또 틀립니다. 미국은 지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나라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패권을 늘리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다르단 말이지. 공산당 일당 독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지령이 딱 떨어지면 모든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딱딱딱 맞춰가지고 그 방향성, 그 목표대로 쭉 나아간단 말이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 압도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도 걔네들은 개인적이란 말이에요. 나라에서 이렇게 해 하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은 이렇게 해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너네 CBDC 해. 그럼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네 1대1로 하게 이제 개발해.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기술 전쟁, 뭐 경제 전쟁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앞으로 뭐 20년, 30년 가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중국이 미국을 역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나라 자체로 움직이는 것과 개인으로 움직이는 것은 차원이 틀리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또 이 북한을 둘러싼 이 삼각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 북한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 친하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중국이랑 그 다음에 북한이랑 이렇게 친하잖아요. 맨날 뭐 해주면 맨날 이제 돈 주잖아요. 돈도 주고 식량도 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런 관계가 좀 이제 깨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하면 이제 북한을 삶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걸 알아차렸단 말이죠. 중국의 이 더러운 속내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랑 좀 이제 친해지려고 이렇게 협상도 하고 그리고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 삼각관계 김정은, 트럼프, 시진핑, 북한, 미국, 중국 요 삼각관계가 앞으로 이 패권 전쟁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서 북한을 뺏어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달콤한 그런 이제 돈으로 꼬셔야 되는데 그런 조건으로 꼬셔야 되는데 어떤 조건으로 북한을 꼬실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대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김정은의 대화를 시도하려고 북한 특임 대사에 그린애를 임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교 책사를 지명한 것이고요. 그 외교 책사는 가장 최측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의 대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는 이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취임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취임하기 전부터 계속 북한과 대화하겠다, 북한과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널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꼭 캐치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그래야 제가 봤을 때는 1, 2년 안에 큰 수익을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중국이 있고 이렇게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대륙 다 먹고 있습니다. 거의 뭐 대륙의 거의 한 80% 그래요. 80%가 거의 뭐 중국, 러시아가 다 하고 있어요. 인구 같은 경우에도 거의 80%예요. 네. 근데 이 대륙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요 지역이 필요합니다. 요 지역. 이 지역을 이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맞대고 있는 나라 아무데도 없어요. 몽골 정도는 있겠다, 그쵸? 몽골 정도야 뭐 러시아, 중국이랑 이렇게 맞대고 있지만 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중국 국경 땅을 지나야 되고 그다음에 러시아 땅을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 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땅을 미국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미국의 뭐 첩보 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뭐 첩보 활동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베트남을 보시더라도 이 베트남 국경 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자본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미국과 베트남 관계가 좀 우호가 좋죠, 그쵸? 베트남 개방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베트남과 비슷한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미국이 원하는 것 미국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이제 말씀해 드리자면 일단은 첫 번째로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지역 이 지역을 이제 낮은 선봉 지역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이 지역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 지역을 개방해라 무역 항구로서 이렇게 개방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어떤 조건을 내세울 것이냐 북한산 제품만 유일하게 미국에 대한 관세를 면제시켜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도 관세 두드러 맞고 중국, 몽골, 러시아, 일본 다 관세 두드러 맞아. 인도도 두드러 맞아. 유럽도 다 관세 맞아요. 근데 북한만 관세를 면제시켜준다고 하면 그러면 북한 지역 내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은 관세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죠? 굉장히 잘 팔리겠죠. 자, 그러면 이 북한 지역으로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전 세계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공장이 여기로 다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나이키도 들어오고 애플도 들어오고 삼성도 들어갈 것이고 또 어디도 들어갈 현대차, 도요타 이런 공장으로 다 들어가. 이 북한에다가 전 세계 공장들이 제조업 공장들이 여기 다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도요타가 여기 북한에다 법인 하나 차려가지고 물건 차를 한 대 만들었어. 또 관세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에다 갖다 팔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중국 도요타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한테 팔면 관세 60% 두드려 맞아. 1억짜리 차인데 1억 6천만 원이요. 근데 이 북한에서 만든 차는 그냥 1억이요. 같은 제품이라면 같은 품질이라면 당연히 1억짜리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전 세계 사람들은 북한산 메이드 인 노스코리아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겠죠. 그러면 북한은 앞으로 배고플 일이 있겠습니까? 배고플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업들이 돈 벌어가지고 북한에다가 이제 법인세 내고 법인세 내고 이러면 북한은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이 없어. 김정은 진짜 세계 최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걔네들이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공장 세워가지고 세금 내면 법인세 내면 김정은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정권 유지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먹거리나 이런 부분들 싹 다 수입해. 싹 수입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북한 사람들은 그냥 인민군들은 그냥 싹 다 먹이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노동력이 굉장히 싸잖아요, 그렇죠? 사실 돈을 안 줘도 돼. 초코파이만 줘도 일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북한의 군인들이 10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런 군인들이 만약에 여기가 개방이 되면 그럼 다 노동자로 변하는 거예요 앞으로. 노동자 노동력 싸죠. 관세업, 제조업하기 최고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공장에 대한 역할은 중국에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중국이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의 공장이 싹 다 중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중국 요즘엔 안 그래요. 관세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노동력 올라가가지고 더 이상 전 세계 공장으로 군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중국의 역할을 북한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북한도 중국만큼 부자 될 수 있다는 거지.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북한이 이제 중국의 눈치를 볼까요? 제가 봤을 때 안 봐 이제. 미국과 자유롭게 만나면서 미국이 대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 지역을 내어주고 김정은이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 플러스 비핵화까지 있겠죠. 비핵화를 할지 모르겠. 이 비핵화가 이제 문제인 거야. 핵을 인정을 해주고 핵을 인정하고 이렇게 열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비핵화한다는 조건에서 열 것이냐. 그거는 이제 협상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해결하겠죠. 근데 가장 큰 골자는 요겁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을 개방시켜가지고 제조 공장을 보내가지고 부자가 되게 해준 이후에 미국은 요 지역을 먹는 거. 그러니까 베트남이랑 흡사하죠. 베트남도 원래는 진짜 지지를 못 사는 나라였잖아. 근데 미국에 친해지면서 미국한테 국경지대 내주고 중국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경지대 내주고 그리고 또 어때요? 제조업 공장도 베트남으로 많이 가자. 나이키 이런 회사들 보시면 다 베트남에 있잖아요. 제조업 공장들이. 뭐 노키아나 이런 애들 뭐 미국 기업은 아니지만 베트남에 많단 말이에요. 전 세계 제조업 공장들이 다 베트남 갔어. 왜냐? 미국이 도와주니까. 북한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베트남처럼 될 확률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지역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미국에는 가장 중요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무역 전쟁, 경제적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지정학적 위치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바로 여기에 들을 것입니다. 요 지역을 먹느냐 못 먹느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인구 끼케봤자 5억이 안 돼요. 3억 정도인가? 4억이 안 돼. 러시아, 중국, 유라시아 대륙에만 20억이 넘어갑니다. 20억 인도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돼. 전 세계 인구의 80%가 유라시아 대륙에 살고 있다. 거기서 이 유라시아 대륙 애들이 스스로 독립을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버리면 미국은 그냥 할 게 없어져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대륙에서의 패권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철도가 연결될 수밖에 없어. 철도가 연결되고 그리고 트럼프는 반드시 이게 트럼프의 생각도 생각이지만 미국의 생각이라고 미국에 대한 이 트럼프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미국 자체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빠른 시일 내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대화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된 종목들 남북 경협주죠. 남북 경협주는 지금부터 제가 봤을 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계속. 왜냐하면 여기를 개발한다고 하면 철도가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방을 한다고 해도 여기를 개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자들이 이렇게 못 와요. 이렇게 러시아 영해로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로 올 수가 없어요. 러시아 극동 함대들이 요 막고 있다고. 상선들 요렇게 오다가 우리 영해 침범했어? 쏴버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와야 되냐? 안전하게
태평양 건너가지고 일본을 거쳐서 부산에다가 물자를 내려서 부산에서부터 북한까지 이렇게 철도를 따라서 여기를 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도가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철도. 이 철도를 누가 놓을 것이냐? 일본이 놓을 것이냐? 러시아가 놓을 것이냐? 중국이 놓을 것이냐? 우리나라가 놓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놓는다면 우리나라가 철도도 놓고 도로도 깔고 인프라 모든 것을 우리나라에서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남북 경협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과거에도 그랬죠. 2016년도 보세요. 트럼프 당선됐죠. 박근혜 탄핵됐죠. 트럼프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대북주들 다 거의 한 7, 8배씩 올라갔잖아. 몇 개월 만에. 2, 3개월 만에 7배, 8배 샀어요. 뭐 지금 동신건설, 에이텍 이런 거 날라가는 거랑 비교가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뭐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 하여간 남북 경험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 10배 상승하는 이 종목, 지금도 늦지 않은 이 종목들은 바로 남북 경협주예요. 남북 경협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거의 보시면 거의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사실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어. 진짜로. 이거랑 정치 테마주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치 테마주 지금 엄청 올라갔잖아요. 뭐 2주 만에 400%, 500% 이렇게 올라간다고. 거의 뭐 코인급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이제 인맥주들보다도 더 세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테마주는 바로 이 남북 경협주입니다. 남북 경협주, 대북주. 얘들 봐야 돼. 계속 대북주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10배 갑니다. 양자 컴퓨터보다 더 크게 간다. 10배 간다. 대북주. 증시 저점 잡았다. 앞으로 10배 갈 종목. 대북주 찍으세요. 대북주. 제가 영상을 최근 들어서 6개나 찍었어. 오늘 것까지 하면 거의 7개네요. 그쵸? 빨리 찍어라. 리플 팔고 가상화폐 팔고 대북주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흐름을 봤을 때 뭐 중국이랑 경쟁을 하거나 또는 미국이랑 경쟁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의 이 산업이 겹치면 그러면 그 산업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철강, 자동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철강, 자동차, 2차 전지 요런 애들은 지금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드론 이런 애들은 중국이랑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박이 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압도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10배, 20배 이렇게 쏜다니까. 한반도 대우나 한반도 4대강 이런 거 저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애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나라만 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20배, 30배 가는 겁니다. 북한에다가 철도 깔고 남북 경협하는 거 러시아 애들 못해요. 중국 애들 못합니다. 우리나라만 할 수 있다. 우리나라만 고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과 관련된 종목들은 대박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남북 경협주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지금 뭐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한 2, 3주 전부터 계속 뭐 일신석재, 부산산업, 대하TI, 뭐 푸른기술, 그다음에 인디F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팔면 안 돼. 떨어지면 계속 사야 돼. 빠지면 계속 모아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종목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부산산업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산업도 자 월봉 흐름 보시면 고점 대비 80% 빠지고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빠졌지만 마이너스 80%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패 안 당하고 살아있다. 그러면 전고점 넘어갑니다. 자, 부산산업 대북 철도주고요. 지금 현재 밴드 상단 돌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모아가셔도 되고 저는 한 이때부터 계속 강조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7월 달부터 8월 달부터 강조드린 거 트럼프 당선되면 이거 남북 경협주 이거밖에 볼 거 없다. 과거 흐름이랑 똑같이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벌써 한 60% 넘게 70% 넘게 올라갔습니다. 부산산업, 대하TI, 일신석재도 계속 언제부터 강조드렸죠? 여기서부터 계속 강조드렸어요. 요런 구간들 7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 강조들 또 이제 급등했어. 간 것도 아니야, 여러분. 상승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인디F 이런 애들 좋잖아요, 그렇죠? 인디F 이렇게 이제 동전 탈피했습니다. 원래 뭐 600원, 650원대에서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종목인데 급등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뭐 좋은 사람들 요런 애들도 괜찮아요. 예, 요런 애들은 이제 또 동전 중긴 한데 많이는 담지 마시고 대박으로 요런 애들은 뭐 갑자기 뭐 5천 원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이제 세력의 선택을 받으면 뭐 그다음에 뭐 푸른 기술 뭐 요런 애들 뭐 현대로템 뭐 요런 종목들 잘 보셔야 됩니다. 예, 남북경협주 특히 대북철도주 부산산업이라든지 대아TI라든지 요런 종목 인디F 요것도 이제 대북주기 때문에 잘 눈여보셔야 됩니다. 일신석. 자, 아무튼 오늘도 제가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개인 수요자분들이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찍을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진짜 우리 한국 시장은 뭐 재무제표 보고 리포트 보고 투자하는 순간 다 말아먹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국장, 한국 주식시장은 재무제표 보면 안 되고 항상 이슈와 뉴스 이걸 잘 보셔야 돼. 우리 한국만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만 고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서 대박주들이 터진다는 점. 그 부분을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수익맨 채널이 100% 무료로 저희 수익맨 채널이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0% 무료고요. 일단은 많은 컨텐츠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컨텐츠를 운영하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루에 한 종목씩 이제 수익 추천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전 주요 뉴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뉴스를 업로드해두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장의 흐름 명언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명언 그 다음에 이제 전일 시간의 특징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뉴스 그 당일 그 다음에 그 전날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중요한 뉴스를 뽑아드리고요. 이 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별 3개로 나타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별 3개, 덜 중요한 건 별 2개, 안 중요한 건 별 1. 그럼에도 이제 나중에 중요하게 될 부분은 이게 별 1 붙여주고요. 뭐 그렇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주들은 이게 별 3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물간 그런 이제 이슈나 이런 부분 별 2개. 그리고 새롭게 또 이제 떠오르는 그런 테마들도 별 2개. 이렇게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다음 관련주들 이렇게 싹 다 뽑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어떤 뉴스를 한눈에 보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 한눈에 파악을 하고 싶다. 물론 이거 하나하나 다 찾으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귀찮잖아요, 솔직히. 그 귀찮은 작업을 제가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무료로 이렇게 다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한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2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더라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제가 밑에 이렇게 읽기 귀찮지만 이렇게 코멘트도 이렇게 아침마다 써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추천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추천주를 좀 드리고 있는데 거의 뭐 보시면 6월 달부터 해서 11월 달, 12월 달까지 거의 뭐 승률 80% 정도 이렇게 달성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추천드린 종목들을 보시면 아무거나 찍었습니다. 12월 11일 날 추천주는 BHI였네요. 자, 어떤 흐름이 나왔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천을 드렸네요. 네, 여기서 12월 보자 며칠이죠? 자, 며칠이지? 12월 10일 12월 10일 관심주인데 여기서 추천을 드렸네요. 요날 추천 들어가지고 이렇게 뚝뚝 올라와가지고 여기서만 찍더라도 최대 상승률 한 12% 정도 되네요. 오늘도 상승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종목 추천 드리고 있고요. 거의 한 승률 80%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급등했다가 딱 눌리는 어느 정도 과대낙폭이 나온 눌림목 자리에서 드리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 투자분들이 좀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주간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이번에 12월 20일까지 뭐 이렇게 미국 뭐 물가지수 발표,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런 부분들 싹 다 업로드를 해두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 봐야 될지 자 이렇게 제가 다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받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뭐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 하나도 필요가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설치 방법은 여러분들 뭐 댓글창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죠. 링크를 터치하시면 어플리케이션 30초 만에 다운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남북경협주 꼭 팔지 마시고 잘 들어가셔가지고 못해도 3배 이상은 한번 노려보시라. 진짜 많게는 10배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왜냐? 우리 한국만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일본이랑 안 겹쳐. 중국이랑 안 겹쳐. 미국이랑 안 겹치잖아요. 우리나라만 고유하게 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항상 대박이 나더라. 과거에 상승했던 종목들 그 공통점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물러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익!